안녕하세요. 다산에드 원장 전맥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전기 이론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이름은요, 바로 비사인파 교류입니다. 비사인파, 사인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 사인파가 무엇이길래? 사인파는 원래 이렇게 생긴 아주 예쁜 모양의 파형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비사인파라고 하게 되면은 좀 상태가 안 좋은 애들. 왜 그러냐? 주변에 잡음 같은 것이 생기거나 아니면 정류 과정에서 좀 뭔가 이상하거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파형이 좀 지글지글 좀 이렇게 이상한 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사인파다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비사인파는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지느냐? 자, 그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비사인파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주요한 우리가 지수 같은 것들에 대해서 또 역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사인파 교류,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진 파형들을 우리가 비사인파라고 하게 되는데요. 또 다른 말로도 무엇이라고 하게 되냐면은 찌그러졌다라고 해서 외형파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별로 이제 좋지 않은 파형이죠. 비사인파를 이제 그러면은 분해를 한번 해볼게요. 분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태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객관적으로 여러 개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본다는 뜻입니다. 물감이 여러 개 섞였는데, 야, 그러면은 이 물감이 섞인 이 색깔이 과연 원래 어떤 색을 섞었는지 한번 이렇게 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분해를 해보니까, 자, 프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프리에 분석에 의해서, 자, 고조파, 기본파, 그리고 직류분이라고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고, 기, 직, 그러니까 어떤 외형파라도 우리가 그 안에 파형을 쭉 깊게 분석을 해보게 되면은 이 안에는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고주파랑은 다르게 되는 겁니다.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파형이 하나 있을 때 두 배가 되면은 이렇게 하나, 두 배가 된 거. 이걸 우리가 고조파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2고조파, 세 배가 되면은 이걸 우리가 3고조파, 네 배가 되면 4고조파, 다섯 배가 되면은 5고조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고조파 성분과 원래 기본파의 성분 그 다음에 직류분의 성분을 다 같이 합쳐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사인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게 되죠. 거기 5-9에 있는 성분과 함께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게 되면은 어떤 성분? 비사인파는 직류분, 기본파 그리고 고조파로 나눠져 있게 된다라고 거기에 써 있게 됩니다. 그럼 비사인파를 나타내는 수식은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됩니까? 비사인파는 우리가 원래 저 앞에 순식값은 V는 뭐 VM,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습니까? 이제 비사인파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에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돼요. V0 플러스 VM1 첫 번째 파형의 최대값,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VM2, 그 다음에 사인 2오메가 T 플러스 그 다음에 VM3 3고조파 사인 3오메가 T 쭉쭉쭉쭉쭉쭉 나가서 숫자가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사인파의 순식값에 대한 표현이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파형의 실효값은 어떻게 구하게 되느냐? 실효값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루트 하게 되고요. 처음에 V0의 제곱 플러스 이 실효값은 뭐예요? VM을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VM1을 루트 2로 나눈 것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VM의 2고조파 나누기 루트 2의 제곱 등등등등 넘어가게 되면은 이것을 실효값이라고 합니다. 즉 말로 할게요. 비사인파의 실효값은 어떻게 되냐?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을 우리가 각 고조파의 실효값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식 5-8을 정리한 게 그래서 식 5-9가 되고요. 그 밑에 비정연파의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사인파의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사인파의 전력도 역시 보게 되면은 그냥 같은 고조파끼리 곱해줘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크게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식 5-12도 역시 크게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형률 보게 되고 그 다음에 파형률, 그 다음에 파고율. 자, 이 정도만 볼게요. 외형률. 외형률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느냐.
찌그러진 비율을 우리가 바로 외형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럼 외형률, 찌그러진 정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본파 중에서 고조파가 얼마만큼 있느냐라고 이제 부르게 되죠. 식 5-13 보게 되면은 여기 외형률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기본파의 시료값 분의 전 고조파의 시료값, 그것을 우리가 이제 외형률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에 그러면은 파형률, 그 다음에 파고율이 있어요. 파형률은 어떻게 하냐? 제가 이 방법은 지금 근 20년 동안 외우고 있는 방법입니다. 근 20년 동안 어떻게 외우냐? 형 하게 되면은 여러분 효균이라고 하면 돼요. 효, 그 다음에 균. 균 하면 뭐가 들어가요? 평균이 들어가죠. 여기는 실효가 들어가죠. 실효. 자, 그 다음에 고 하게 되면 여기에다가 대효가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가 최대가 돼 있고 여기는 실효값이 돼 있죠. 실효 이렇게. 다시 한번 형, 효균. 제가 이거를 그 대학생 때 외워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외울까? 파고율은 시료값분의 최대값, 그 다음에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시료값, 이거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외울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괜찮고요. 그래서 제 주변에 효균이 형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형, 효균이 형. 그 다음에 제 주변에 고대효라고 비슷한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효 이렇게 외웠습니다. 고대효. 물론 실효값분의 최대값이고요. 평균값분의 실효값이 되게 되는데 파형률을 골라라. 왜냐하면 어차피 사지선다 아니겠습니까? 주관식으로 나와도 풀 수 있어요. 형, 효균, 고, 대, 효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그러면은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설명이 되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게 되죠.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파형률도 1이고요. 그 다음에 파고율도 1입니다. 이런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게 됩니다. 끝! 어때요? 괜찮아요?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이 아닌 것은, 비사인파의 일반적인 구성은 아까 제가 고조파, 기본파, 직류분이라고 했어요. 자, 1번 삼각파 아니죠. 2번 비정형파를 여러 개의 정형파의 합으로 표시하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누가 이거 가능하다고 했었죠? 누가? 풀이에. 다음에 3번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의 성분은 어떻게 되는가? 주기적인 구형파 신호. 자, 구형파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구형파는 이런 파형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게 되죠. 자, 이런 구형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느냐? 원래 이런 사인파에서 여기에 고조파가 낀 겁니다. 자, 이렇게 고조파가 이제 낀 거예요. 고조파가 끼게 되니까 이런 파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또 고조파가 낀 거예요. 또 고조파가 끼니까, 고조파가 또 여기 이런 고조파가 또 끼니까, 자, 여기에 이런 파형이 생긴 겁니다. 여기에 또 끼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조파 중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구형파는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은 무수히 많은 주파수에, 여기 이렇게 또 파형이 합치게 되죠.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주파수의 합성이다. 부를 수 있죠. 4번. 비정형파가 발생하는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이 ohm의 법칙? 이거는 관계없어요. 이거는 비정형파와 관계가 없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은 비사인파의 3고조파 주파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원래 여기서 지금 주파수 물어봤어요.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이렇게 계산하죠. 지금 여기서 주기가 얼마라고 했냐면 10ms래요. 그러면은 10m는 0.01 분의 1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주파수가 원래 100Hz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3고조파라고 했기 때문에 3고조파는 원래 주파수의 몇 배인 파형? 100 곱하기 3 하게 되면은 300Hz가 되죠. 300Hz. 답은 3번이 됩니다. 6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은 무엇이냐? 파형률, 파고율 모두 1인 거 구형파. 7번. 교류의 파형률이란 좋아요. 형 뭐예요? 효균 밑에 효균 위에서부터 분자효 아래 분모균 들어간 거 3번이죠.
8번 비정연파의 일그러짐의 정도를 표시하는 양으로서 외형률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진 정도는 기본파의 시료값으로서 전 고조파의 시료값. 답은 3번이고요. 9번 정연파 교류의 외형률은 무엇인가? 정연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반듯하게 잘 만들어졌는데요. 뭐 외형률 찌그러진 정도 그냥 0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음에 10번 비정연파의 시료값을 나타내는 것은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어렵죠? 이름 길죠? 각 고조파의 시료값의 합의 제곱근. 시료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답 4번. 11번 어느 회로의 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회로에 대한 전류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1번 문제 보게 되면은 처음에 3 플러스 10 루트 2 어쩌고 저쩌고 5 루트 2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요. 자, 여기 있는 게 각각 시료값이죠. 시료값은 루트 어떻게 됩니까? 3의 제곱 플러스 시료값은 10 루트 2는 최대값이니까 시료값은 10이에요. 10의 제곱 플러스 시료값은 5예요. 5의 제곱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답은 11.6 암페어가 되죠. 답은 1번이 됩니다. 12번 전류 순식값 I는 3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0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60 또 암페어의 시료값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은 그냥 각각 시료값 계산하게 되면 되네요. 12번 30과 40이니까 루트 2분의 30의 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얼마예요? 40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답은 35 정도 나올 거예요. 13번 비사인파의 교류회로의 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전압의 3고조파와 전류의 3고조파 성분 사이에서 소비 전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이 전압과 그 다음에 전류에서 동일한 같은 고조파일 때 여기서 바로 소비 전력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맞습니다. 14번 R은 4옴, 오메가 L은 3옴의 직렬회로에 이는 100 루트 2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50 루트 2 3 사인 3 오메가 T를 가할 때 이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는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게 되면 P는 이렇게 되죠. I제곱에 R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지금 소비 전력이 와트니까. 그러면 I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I는 임피던스 분의 V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그냥 보세요. 자, 계산하게 되면은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것은 그냥 제곱 위아래 해주게 되면은 이거는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V의 제곱 곱하기 R 이렇게도 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첫 번째 기본파의 소비 전력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3고조파의 소비 전력 그 다음에 구해 볼게요. 기본파는 R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분의 여기에 V의 제곱 곱하기 R 하게 되면은 R이 얼마냐면 지금 4고 오메가 L은 X는 3이니까 4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분의 전압이 이때 100 제곱 곱하기 4 하게 되면은 1600와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R 제곱 플러스 X 제곱 분의 V 제곱 곱하기 R 하게 되었는데 이때는 3고조파니까 여기 X에다가 3을 곱해야 됩니다. 3을. 왜? 오메가 L은 오메가가 주파수 2파이 F니까 3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4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9의 제곱 분의 어떻게 돼요? 전압이 100의 제곱 곱하기 아니죠. 전압이 지금 3고조파는 50이죠. 그러면 여기가 50의 제곱 곱하기 4 하게 되면 이거는 103와트가 됩니다. 두 개 합치게 되면 106 더하기 103 하게 되면 1703와트가 되겠네요. 이건 보지 마세요.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기 이론을 다 끝났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태어나서 관련된 수식들, 용어들 이런 거 처음 듣는 거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자, 이제 이 다음은 기기와 설비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셨던 대로 지금까지 너무 잘 해오셨으니까 그 마음 그대로 계속 뒤에서 학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칭찬해 주세요. 무엇보다도 본인 스스로에게 너무나 잘 해냈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면 정말 잘 해내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